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이 행복해지는 시간, 투마로우 리뷰 마음의 소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경자입니다. 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은 줌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한글날입니다. 오늘 한글날 이렇게 저희가 리뷰대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날인데요. 비도 오고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나니까 책 읽기 너무 좋은 계절이죠. 네, 저희가 지난 1년간 이 지역의 건강한 정말 마인드 투마로우지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책 속에는 어려움을 이기고 감사와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행복해지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에 느꼈던 이 감사한 소리를 투마로우 리뷰 대회로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요. 젊은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실버들, 주부들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 지역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장님, 변호사님 등 많은 기관에 계신 분들이 책을 읽고 직접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걸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이 투마로우지를 이 지역에 공급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회는 사랑나눔후원회와 한국독서개발연구원이 주최하고요. 중랑방송, 중랑신문 등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랑나눔후원회의 홍보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사랑나눔 후원회는 비영리단체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소통, 교류, 연합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가족, 실버 어르신, 군부대, 청소년 등과 함께 건강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꾸어 갑니다. 다문화 가족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다문화 가정은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든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서로 배우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니까 두 배로 행복해진 것 같아요. 지난번 한국어 말하기에 대해 보니까 외국에서 온 엄마들이 문화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서로 돕고 사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새롭게 시작한 우리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스토리텔링 대회. 사랑나눔 후원회에서 주최하는 스토리텔링 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마음속 깊이 행복이 숨어 있었던 것을 발견을 했어요. 특히 준비하면서 감사와 가족의 소중함,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 대회에서 심사를 했는데요. 모두가 어려운 과정을 딛고 고난과 아쉽고 또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글로써 표현하고 발표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자기 자신의 자아를 새롭게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가위 축제, 온라인 행복 배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적 소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하는 독서 캠프, 주민센터 등에서 다채롭게 펼쳐지는 독서 토론 모임, 월간지 투모로우 배포 등의 도서 지원 사업, 각 대학 평생교육원 강연 등 책을 통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달 책도 후원해 주시고 지역에서 좋은 활동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학교 및 교육센터, 평생교육원에서 어린이 예절 인성교육, 다문화 어린이들을 위한 댄스 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진로 독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가족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가족 캠프, 지역사회 주민 마음 건강을 위한 마인드 강연, 키즈 독서 클럽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바자회, 일일 카페, 찾아가는 실버 봉사활동, 치매 예방 독서 교육과 웃음 치료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버대학에서 노래도 가르쳐주고 건강 댄스 마인드 강연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계속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랑나눔 후원회의 큰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우리 지역 곳곳에 꿈과 소망의 꽃을 피울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사랑나눔 후원의 활동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의 명예 영사이시고요. 투마로우 서울지역 본부장이신 김계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서울지역 본부장 김계수입니다. 요즘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완연한 가을이지요.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마음의 소리 투모로우 리뷰데이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인구 1100만 되는 나라에 주한 명예영사로 일하면서 국내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근간에는 동서울 실버대학을 운영하면서 이 지역 어르신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아무 문제 없이 사시는 분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건강한 인성교육 월간지인 투모로우가 마음을 나누고 그런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망하거나 힘든 일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새 마음을 받아들이고 건강해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리뷰 대회도 책이 길이 되었다고 하고 마음에 새 힘을 얻었다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런 시기에 이 책이 우리 마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어서 제 마음도 너무 행복하고 일에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모로우지를 우리 지역에 널리 보급할 예정이거든요.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해지시는 그런 일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투모로우지를 대하며 작든 크든 마음에 들어온 새로움과 변화를 이야기하실 때 함께 공감해 주시고 힘껏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온 정성을 다해 만들고 구독, 후원을 통해 배포되는 투모로우지를 계속해서 큰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투모로우 리뷰대에 마음의 소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지역의 의원님과 기관장님들이 보내주신 영상 소감부터 보시고 다음 참가자들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의회 김영숙 부의장님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를 읽고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랑구의 부의장 김영숙입니다. 투모로우지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 읽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보면 깨진 유리창을 작은 차이지만 그냥 두니까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온전한 차는 그대로였지만 유리창 깨진 차에는 남은 것 없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시켜서
줄리아니 뉴욕 시장은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낙서 지우기와 쓰레기 투기를 단속했는데 법치율이 7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큰일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큰일 해야 하면 시작을 못하는데 사소한 것부터 물 아끼기, 휴지 줍기, 규칙 지키기, 작은 것부터 하면 큰 변화가 시작되겠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꼭 실천하여 우리 모두 마음을 건강하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신내동 김대중 동장님께서 좋은 디자인은 거부 반응을 이기고 태어난다를 읽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내일동장 김대중입니다. 투모로우 좋은 디자인은 거부 반응을 이기고 태어난다를 읽었습니다. 우리 몸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우리 그 생각도 내 생각과 다르면 거부하려고 하는데 잘 받아들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못 본 것을 알게 합니다. 내 생각을 지키려는 것, 다른 사람과 다를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일단 받아들여서 생각해보고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저도 내 생각으로 할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고 다른 것도 받아들이면 더 새로운 것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여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면목동 푸드마켓 송관우 센터장님이 생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라를 읽고 리뷰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량 푸드마켓 면목동 센터장 송관우입니다. 저는 오늘 이 투모로우즈 관련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은 생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를 보고 참 감명 깊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한 이 책 내용 중에서 사람은 성공하려면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보다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작은 기술이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창조하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큰 그 예 중에 하나인데요. 한 예를 들자 그러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KFC의 커널 샌더스는 65세 때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너무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 중에서 치킨 요리법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분을 찾아갔지만 1008번 정도를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1009번째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겠다고 해서 그는 그 도전 정신을 크게 사서 사업이 크게 번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그분이 바로 KFC의 할아버지십니다. 나이가 많다고 안 된다는 사고방식보다는요, 요즘처럼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처럼 도전하는 마인드를 가지시게 되면 아마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투모로우즈에 관련돼서 생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가우디 미술학원 김재수 원장님의 정말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를 읽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중량구에서 26년 동안 미술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미대에 합격시키고 교육하고 있는 김재수라고 합니다. 투마로우즈의 짐 로저스의 글을 읽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리더가 되는 글을 읽고 보니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옷가게나 제빵사나 상관없이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반대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꼭 찾아서 실행에 옮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제 딸들에게 영어를 많이 가르치고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좋아하는 미술을 전공하면서 지금은 너무 행복해하고 또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일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빠르게 성공의 길로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배우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도 교류하고 서로 배우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열정을 다 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 나를 가장 잘 위로해주고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게 독서, 즉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고 행복한 마음, 미래에 대한 꿈, 열정 키워서 반드시 성공하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중랑방송 구주의 대표님이 보내주신 메뚜기와 그리운 사람을 읽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주혜입니다. 메뚜기와 그리운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교도소 생활을 했던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마음 표현도 서툴고 거친 분이었는데 목사님 어린 시절 메뚜기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이분이 메뚜기를 까만 봉투에 넣어서 던지고 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장가를 보내달라고 해서 노처녀 자매와 결혼도 했다고 하네요. 전에는 거칠었던 분,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태우고 안전하게 천천히 운전하는 부드러운 분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감사함도 알게 되고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마음으로 사귄 사람들은 그분을 그리워했다고 하네요. 우리 목사님은 마음 부자구나. 그렇게 사귄 사람이 많으니 행복한 분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마음으로 사귀고 싶고요. 목사님처럼 마음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코러스 법무법인 박형연 대표님께서 소감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녹음을 했는데요. 좋은 디자인은 거부 반응을 이기고 태어난다를 읽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코러스 대표 박형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투모로우지의 좋은 디자인은 거부 반응을 이기고 태어난다를 읽었는데요. 이 글은 일머리를 글쓴이의 경험과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 글로써 삶의 지혜를 아낌없이 가르쳐준 저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경력이 쌓이면서 대부분 자신만의 일머리를 갖게 됩니다. 즉,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또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를 처리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경험적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신만의 일머리를 갖게 되면 일머리는 항상성을 갖게 되어 다른 의견 등의 귀를 닫게 되고 일머리는 스스로 형성, 반복, 강화되어 하나의 습관으로 고착됩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열린 마음과 여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일의 초기에는 방향, 목적을 정하고 큰 틀에서 거칠게 작업을 함으로써 다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해법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다양한 분야, 학문 간 협업이 강조되는 시대에 꼭 필요한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관장님들이 보내주신 영상이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참가자들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박재훈님의 발표인데요. 르완다에서 나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를 읽고 보내주신 소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랑구 망우동 엉클박 베이커리라는 빵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훈 청년입니다. 제가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신주의 청년이 작성한 르완다에서 나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 라는 글을 읽고에 대해서입니다. 주혜 씨의 초등학교 시절은 폐지를 주어 고물상에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주혜 씨는 그 시간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손을 잡고 거닐 수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과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본 한 초등학교 친구의 나쁜 소문에 의해서 자신의 가정 환경의 어려움과 가난을 몸소 체험하게 되면서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며 마음을 꽁꽁 숨기는 그런 일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녀는 성장하면서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약점을 들키면 안 된다는 강박감과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해내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향한 자책의 시간들이 주혜 씨를 어둡고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녀에겐 아프리카 르완다로 봉사활동을 떠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장에 떠나게 되었고 르완다로 도착하게 된 주혜 씨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꽁꽁 싸매며 지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는 좋은 듯 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그녀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함께 지내는 사람들 덕분에 그녀는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알게 되었고 낯선 환경과 음식, 한국을 벗어날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그녀를 성장시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을 아낄 수 있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혜 씨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글을 읽고 주혜 씨의 모든 상황과 마음에 공감하였고 꿈만 같았던 제 과거를 회상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투모로우 월간지를 갖다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혜승님의 발표입니다. 르완다 해외 봉사활동 체험담을 읽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화동 북동에서 가구 매장에서 근무하는 김혜숙이라는 사람입니다. 르완다에서 이렇게 체험이라는 그 글을 읽고요.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지루하고 또 별다른 흥미를 못 느끼는 그 삶을 살다가도 또 봉사하면서 또 그 살아가는 그 생활에서도 자기가 지루하게만 느꼈지만 또 여기 책자의 마지막 막밀다 보다 보면은 자기네가 그려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오히려 또 그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보내는 시간이 더 행복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또 버리면서도 또 아니면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참 행복하다는 거. 그리고 또 오늘이 아닌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하다는 그런 느낌도 가졌었고 그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앞으로 진지하고 또 그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할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잡지들을 또 가지고 다니시고 근데 저는 잡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희망이라던가 또 그리고 또 소망이라던가
또 아니면 또 길잡이 역할을 가지고 다니는 천사들이 더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더 미래가 더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두 분들입니다. 네. 이번에는 박병환님의 발표입니다. 여러분, 투마로우에는 책을 읽고 건강해지는 북테라피가 있는데요. 북테라피의 가든 파티를 읽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병환입니다. 저는 투마로우의 가든 파티를 읽었습니다. 로란의 집에서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마부가 죽게 됩니다. 노라는 파티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파티를 즐겁게 합니다. 파티가 마치고 남은 음식을 장례식에 갖다 주는데 죽은 마부의 얼굴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은 파티만 즐거운 게 아니라 이렇게 행복한 죽음도 있구나. 노라는 눈물을 흘립니다. 인생은 죽을 때 행복하게 죽는 게 성공인 것 같습니다. 죽을 때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대회에는 다문화 가족들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중국에서 오신 화빅님의 목걸이를 읽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빈입니다. 투모로우 우지 목걸이를 읽었어요. 오파상의 작품인데요. 마딜드는 친구에게 목걸이를 빌려서 파티에 갑니다.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목걸이를 차려고 10년이 걸렸어요. 고생도 많이 했지요. 그러는 동안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남에게 보이는 인생 아니라 성실하게 일을 하고 돈도 벌어보고 진짜의 인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이 중국어 잘해요. 항상 1등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9월 달에 중국어 대회 나가는데요. 예상하지 못하게 떨어졌어요. 저는 그게 나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 일 통해서 마음이 더 강해지고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 읽는 일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안채희 님이 귀여운 여인을 읽고 리뷰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채희입니다. 투모로우지 북테라피 귀여운 여인을 읽었는데요. 올랭카가 너무 다른 사랑 공간을 잘해주어서 귀여운 여자이지만 자기 자신은 혼자 남으면 공허하고 우울해요. 관계도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이 행복해야 하는데 남편이 여러 명 있어도 만족이 없고 불안해합니다. 사람이 변하고 모든 것은 변하는데 영원한 사랑을 가진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내 마음을 비춰보고 새 마음을 수입하고 마음이 행복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독서 많이 하세요. 네, 이번에는 강수진님의 발표입니다. 남아있는 나나를 읽고. 안녕하세요. 저는 신내동에서 옷가게 매장을 하고 있는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아있는 나나를 읽었습니다. 하루 중 저녁이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주인공 스티븐슨 직업은 영국 달런턴가의 집사로 35년을 살았습니다. 스티븐슨은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최고의 집사로서 사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꽃을 가져다주는 켄턴 양의 마음도 자기 마음도 모른 척하고 아버지의 인종도 지키지 못하는데요. 어느 날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 주인의 배려로 켄턴 양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다시 만난 켄턴 양은 내가 당신 약 올리기 위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서 얼마 안 있으면 손주가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좋은 때라고 하면서 이제는 유머를 배워보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스티븐스처럼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잘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투모로우를 읽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만나게 되고 공감하게 되면서 행복을 배워나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모로우를 읽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인성 님이 가든 파티를 읽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망우동 소재 동국기획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정인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투모로우라는 책을 받고 가든 파티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소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라의 집에서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옆집 아래에 사는 마부 스콧이 갑자기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들은 로라는 파티를 계속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지만 결국은 파티를 진행하게 됩니다. 파티를 마치고 남은 음식을 스콧의 집에 전해주고 나오면서 마부 스콧의 죽은 얼굴이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인생은 파티만 즐겁게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이렇게 편안한 죽음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삶을 사람이 죽었을 때 마부 스콧처럼 행복하게 편안하고 편안한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이 소설의 끝에서 불행한 줄 알았던 마부 스콧은 무언가를 가진 자로, 행복한 줄 알았던 로라와 그 가족은 갖지 못한 존재로 그려진다는 마지막 스토리가 저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성현 님이 크게 될 놈의 주인공 김기성 님의 글을 읽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현입니다. 투모로우 책을 읽으면서 영화 크게 될 놈의 주인공 김기성 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꺼번에 헛된 꿈을 쫓았고 친구들과 현금 수송 자유를 탈취하였습니다. 23살에 1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교도관을 사로잡아 인지극을 벌였고 통제가 안 되는 재소자로 분류되어서 악명 높은 청송 제2교도소에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잡아줄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교도소 담장을 마음 한켠에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결국 이분은 자신을 이끌어준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의 멘토는 투모로우 책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투모로우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좋은 방향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모로우 책을 읽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의 삶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남윤우님 발표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당신의 한계를 정하지 마라를 읽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내동에 살고 있는 남윤우입니다. 저는 이번 투모로우 9월호를 본 것 중에서 이야기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야구선수 짐 모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하고 싶냐면은 저는 현재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짐 모리스라는 인물은 태어나서부터 몸이 안 좋았던 아이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운동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운동을 몰래 하면서 어머님한테도 많이 혼났다고 얘기를 하네요. 역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리그에서 6년이라는 생활을 보내다가
팔꿈치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선수 생활을 접었다고 해요. 하지만 야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코치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맡은 팀이 최하위 성적을 가지고 있던 팀이었는데 그 선수들 중에 아이들 중에 그 생각도 질 게 뻔한데 뭐하러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저도 잠깐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뭔가 제 일에 진행이 안 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못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그게 공감되는 이야기였는데 짐 모리스는 그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야구장에 애착을 가기 위해서 야구장 잔디를 깎게 하거나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짐 모리스는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자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오히려 학생들이 반대로 선생님의 꿈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대요. 짐 모리스는 학생들에게 야구나 혹은 사회에서 너희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게 꿈이었다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짐 모리스의 꿈이 어떤 게 진짜인지 알았는지 선생님은 야구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시간이 지나서 반전을 일으켰어요. 그 최하위 성적을 가지고 있던 팀이 우승을 하게 된 거죠. 우승을 하면서 그 아이들은 짐 모리스에게 다가가서 선생님 이제 선생님 차례예요. 선생님 꿈을 펼칠 차례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짐 모리스는 그 약속을 지키고자 트라이아웃 선수 선발 대회 테스트에 참가하게 되는데 151km의 굉장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공을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야구 선수를 시작했다고 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느꼈던 것은 학생들이 이제 짐 모리스에게 몸이 아프니 뭐 못한다 뭐 아니면은 선생님 뚱뚱해서 못해요 이런 게 아니고 반대로 이제 꿈을 응원해서 선수 생활을 하기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이 뭔가 들었을 때 그걸 꼭 이겨낸다고 생각을 들어요. 결국 몸이 아프게 돼서 이제 선수 생활을 이제 접게 됐지만 짐 모리스는 이제 학생들 덕분에 그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상자 안에서 나오기만 한다면 삶의 방향과 모양이 틀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많이 배웠고 무모한 도전도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인데요. 이재곤 님이 어느 참외 농부의 특별한 일터를 읽고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이재곤입니다. 열심히 사는 중년 농부의 평범한 일상과 진솔한 이야기 속에서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농부의 말이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보내고 있는 하루는 수십 년 길을 잃고 주저앉아 있던 자신에게 찾아온 제2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고아로 갖은 수모를 겪다 제외하게 된 어머니의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포기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주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나의 삶과 흡사해 더욱더 공감이 되었습니다. 농부는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하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삶의 변화를 맛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문제가 생기면 주변의 도움으로 상담하고 고민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찾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평온한 마음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감사를 되찾은 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작가의 진솔한 속내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결선에 올라온 총 10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발표를 듣는 동안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요. 여러분도 행복하셨죠? 네,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축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사랑 나누 후원의 고문이신 신만성님께서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랑 나눔 후원의 회장님도 이렇게 잘 알고 또 이번에 이 투마로우 본부장님이 이 행사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쏟아주셨는데요.
제가 여기 뭐 고문으로 메시지를 전하니까 저도 평상시 뭐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또 여기 함께 참여해 주신 기관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여기 리뷰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이 되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이 투마로우 책은 여러 인생의 세계를 경험하신 분들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특히 많은 책 중에서 특히 이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 영상을 대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 책을 통해서 작가나 글쓴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마음에 담고 교훈을 삼다는 게 이게 너무 새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 오늘 발표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목걸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책을 읽은 것 중에 기억 남은 게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가 기억납니다. 저는 이제 그때 굉장히 어릴 때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주 목걸이를 이분이 파티에 갈 때 이웃에 있는 분에게 빌렸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분이 그 잃은 것을 이제 찾아주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오랜 시간 뒤에 그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갔는데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 가짜였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많듯이 저는 이제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 이제 성경에 제가 크게 남는 책이 있는데 창세기에 요셉의 생애가 제게 크게 남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나? 참 그렇구나 하시는데 창세기는 재밌는 그 사람의 인생 얘기가 들어있고 또 마음의 세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요.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라는 여인의 아들이 이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다른 아들이죠. 4명이나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야곱은 특히 그 많은 아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냐면 야곱을 사랑했고 옷을 입혀도 야곱에게는 채색 옷, 우리나라 따위면 색동 저고리 같은 걸 입혀서 다른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을 향하여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를 불평하고. 근데 요셉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밖에 나가서 볕단이 있는데 자기 볕단이 있고 열 볕단이 있었는데 그 형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볕단에게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셉이 너무 미운데 저놈이 꿈을 꿔서 우리가 자기 절한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한 걸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꾸 고하니까 너무 요셉이 미웠습니다. 근데 꿈에서도 자기 절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형들은 요셉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꿈을 한 번만 꿔야 되는데 뭐 2번씩 꾸는 거예요. 꾸고도 형이 미워하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요셉이 또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보십시오. 내가 또 꿈을 꿨습니다. 근데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11별이 있고 해와 달이 있고 내가 있는 4별이 있는데 그 별들이 나한테 절했어요. 해와 달과. 형들이 또 화가 납니다. 뭐 해는 아버지를 말하고 달은 어머니를 말하고 11별들은 요셉의 형제간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저놈 안 되겠구나. 언젠가는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고 이제 형들이 벼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형들이 양을 목축하고 있는데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을 항상 같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목축을 하는데 이제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어떤 악한 마음이 일어났냐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형들 이럴 줄 몰라. 형님들 이러지 마세요. 왜 도대체 그렇습니까? 하고 이야기해도 시끄러워 이놈아. 너가 한번 꿈꾼데 되는가 보자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빠뜨려 놨습니다. 일단. 근데 그 중에 이제 큰형이 야 우리 죽인 건 너무 심하고 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염소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하자. 그래서 아버지는 그 요셉의 옷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죽었다고 생각. 실제로 이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가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렸는데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이제 시위대장 집에 팔려서 지내다가 또 그 시위대장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는데 유혹을 뿌리치니까 또 시위대장 아내가 거짓말로 요셉이 겁간하려고 했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요셉의 인생이 너무 기구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형통했어요. 어느 날 그 감옥에 술 맡은 간장, 또 꾸는 간원장이 있었는데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의 해석으로 다시 복직하고 자기를 위해주고 또 나가면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나라의 왕 파라오라고 하죠. 요즘 말로. 바로가 꿈을 꿨는데 너무 흉측한 꿈을 그 해석할 길이 없었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에게 해석해 준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아실 건데 그거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관한 건데 풍년 때 양식을 다 먹지 말고 저장해야 됩니다 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바로가 누가 그걸 하면 좋겠느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 네가 해라. 네가 이 꿈을 해석했으니까 네가 해라 하면서 이 바로가 모든 정권을 다 요셉에게 맡겨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결혼을 하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칩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은 뭐냐면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 뭐 그런 거 알죠? 그런 것처럼 뭐 므낫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나라 흔한 이름인데 여러분은 좀 생소한 이름인데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린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장성하다는 뜻입니다. 첫째 아들을 낳을 때 잊어버렸다는 뭘 잊어버렸냐면 요셉은 그동안 형님들을 향한 원한이 많이 쌓여 있었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상한 일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요셉은 그 모든 것이 정말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주위에 기근이 있는데 우리 형님들이 양식을 사러 오겠구나. 그래서 요셉은 총리를 하면서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양식을 사러 갔는데 요셉은 형님들이 양식을 사러 올까 봐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형님들이 왔습니다. 요셉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요셉이 바로 알리면 형님들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도망가 버릴까 봐 요셉은 거짓말로 누명을 씌웁니다. 형님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누구야? 예, 저희들은 저 멀리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 이 나라에 온 정탐들이 간첩들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독실한 아버지 밑에서 독실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 사람이 없어졌는데
막내 동생은 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속으로 형님 내가 요셉이요. 형님들 뭐 독실하긴 독실해. 그때 나 팔아놓고. 그러나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용서했어요. 하고 이제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형님 이걸 빨리 알릴 수 없어요. 형님들이 알면은 요셉은 용서를 했어도 형님들은 두려워 도망갈까봐 요셉이 자꾸 작전을 세웁니다. 너희들 진짜 너희들 말이 맞으면 너 막내 아들 데려와라. 집으로 보냅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거기 가니까 어떤 총리가 있었는데 이래 해가지고 막내 아들 데려오라 합니다. 안 돼 이놈들아. 왜냐하면 라헬이 낳은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고 그 바로 배가 같은 아내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이제 벤야민이기 때문에 벤야민을 요셉을 잃어버렸고 이 벤야민을 잃을 수 없어서 꽉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보낼 때 시므온이라는 둘째 이제 형제를 볼모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식이 떨어지니까 빨리 양식 사갖고 와. 아버지 벤야민을 데려가야 돼요.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아니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총리가 우리를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놈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너희들은 자꾸 나에게 해를 끼친 놈들이구나. 이제 야곱이 할 수 없어 또 보냈는데 형들이 다시 왔습니다. 요셉 앞에 와서 베냐민을 다 데려오니까 이 베냐민을 보니까 이 요셉이 너무 이제 자기 친동생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곡식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여관에 머무르고 있는데 요셉이 이제 그 신하들에게 시켜가지고 베냐민 자루에다가 바로의 은잔을 집어넣으라. 형들은 아무것도 몰랐죠. 형들은 야 좋다. 그 총리가 뭔가 오해했는데 야 그때 나는 있잖아. 우리를 정탐하면 내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끌려드는 이유가 우리 옛날에 그 요셉을 팔아가지고 이게 우리 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우리가 간담이 서늘했어. 형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양식을 두 번째 사가지고 집에 가는데 여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요셉이 보낸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네 이놈들! 아니 왜 그러세요? 야 이놈들아 좋게 양식이라 사가지 왜 우리 바로가 쓰는 은잔을 가지고 와? 점칠 때 쓰는 건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좋아. 그럼 너 자루를 다 뒤져가지고 나온 사람은 종이 될 거야. 그러세요. 첫째부터 열째까지 다 해도 은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벤야민 자루에서 은장이 탁 나오니까 형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왜냐하면 요셉이 집어넣으라 시켰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놈들 거짓말했구나. 아닙니다. 저희들은 모릅니다. 사실은 요셉이 그걸 넣었거든요. 형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가지고. 안 돼. 이제 너희들 말대로 이놈이 내 종이 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형들이, 왜냐하면 이 베냐민을 집에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어요. 요셉을 사는 요셉도 없어졌지 베냐민마저 가버리면 가장 사랑한 라헬을 통하여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노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형제 유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대신 잡히게 제발 보내주십시오.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때 우리가 그 요셉이 애걸할 때 용서를 할 걸 왜 우리가 그랬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옆에서 이야기하는 요셉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이미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기억지도 않고 있는데 형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하는 것은 겉으로 하는 것이고 진짜 요셉의 마음은 형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쯤에서 나를 밝히면 되겠지 싶어서 갑자기 사람들을 물리치고 형들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질서대로 큰형, 둘째, 셋째, 넷째, 12에 쫙 자리를 앉히는 거예요. 형들이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 순서를 다 알지? 왜 모르겠어요. 요셉이 다 알지. 그래가지고 이제 양식을 먹기 전에 이 요셉이 자기 이마에 쓴 이제 관을 딱 벗고 형님들 하고 이야기하니까 형님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우리 보고 형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요셉이 다 형님들 절 잘 보세요. 요셉입니다. 형님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 보내가지고 이제 기근 시에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행복하게 삽시다.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금수로의 황금수레에다가 잔뜩 양식하고 예물을 실어서 아버지에게 보냈어요. 아버지가 형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는 안 믿어지죠. 뭐 요셉 죽었잖아. 전에 요셉의 옷에 그 짐승의 피를 발라놨는데 실제로 요셉이 죽은 걸 아버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요셉을 죽인 게 아니고 그 짐승에다 피를 발라가 짐승의 피를 발라서 요셉의 옷에 발란 겁니다. 아버지 요셉이 지금 보니까 정리가 됐어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놈들. 또 하나님이 야곱의 꿈까지 이제 꾸게 하셔가지고 가라 너 아들한테 가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있는 곳으로 야곱이 식구들과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갑자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어떤 걱정이 생겼냐? 혹시 요셉이 원상 안 갚을까? 그래가지고 하루는 모여가지고 우리 요셉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형님들이 갑자기 잘 지내다가 요셉하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얼굴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뭐 아픈 게 아니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야기하세요 형님들. 그러니까 해도 됩니까? 하세요. 예, 아버지께 살아 계실 때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습니다. 아, 형님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밖에 가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용서했는데 형들이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다가 저는 목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는데 사람들이 꼭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예수님이 다 용서했어. 그러신 것 같았어요. 나는 너희 죄 기억도 안 해. 내가 2000년 십자가에서 죄 다 씻어가지고 기억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를 용서 안 하는 거야. 용서했다니까. 성경을 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 십자가의 피로 너희 죄를 위해 내가 형벌을 받았어. 너희 죄를 내가 기억지도 않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요셉이 형들의 죄를 기억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 죄를 기억도 안 하고 있고 다 사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혹시 심판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잘못한 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제게 큰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이미 사하시고 기억지도 않고 계시고. 저는 여러분이 이 책에서 귀한 사실들 하나하나 교훈으로 삼습니다. 저는 모파상 진주 목걸이 읽으면서 아 그거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혼자 고심하면서 그 돈 벌어가지고 사고 가니까 그 주인 아줌마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 가짜였어요. 가짜인데 그거 살려고 고생한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다 안다 알아.
너희들이 죄 지을 거 내가 그거 모르겠냐? 애들이 잘못한 거 부모님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았고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통해서 큰 감동을 입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합니까? 여러분, 책을 통해서 이야기는, 저는 목사니까 제가 잠깐 성경을 이 시간 소개하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하고, 저도 토마로 잠깐 읽고 또 하는데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이 일에 계속 마음을 써서 일하시는 본부장님, 또 후원회 회장님, 또 독서개발 원장님, 또 뭐 중랑방송 대표님, 신문사 대표님, 또 기타 여러 기관장님, 리뷰에 참석하신 분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메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 입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형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마음을 만난 거구나. 그러면서 형들이 사실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아직도 죄가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이 정말 제 마음에도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대회에 저희가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 못한 영상을 별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에 별별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망우동에서 아이스크림 매장을 하고 있는 이경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일을 만드는 두 가지 길을 읽었는데요. 전쟁 프로로 잡힌 작은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지만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화려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물질적인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아쉬움이 남지 않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죽음을 앞두고 후회 없이 편안함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이 책을 읽고 파티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풍요로운 것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삶 속에서 저도 모르게 놓치고 있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과연 올바른가?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을까? 돈과 외적인 것에 목표를 둔 바쁜 일상의 브레이크를 걸어보니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가족들이 생각나고 어려울 때 기쁠 때 마음을 나눴던 친구들도 생각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강덕인입니다. 이 책에서 메뚜기와 그리운 사람이라는 제목이 글을 듣게 되었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직접 읽지는 못하고 읽어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되었습니다. 출소할 때 갈 곳이 없었는데 박 목사님이 교회에서 지내게 해주셨고 결혼도 하게 되면서 행복한 가정도 이루게 되어 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남들과 교류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잘해주던 그녀가 과연 마음이 부자였을까? 풍요로웠을까? 누구보다도 마음이 빈곤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수상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줌 화면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도전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자는 박재훈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열정상입니다. 수상자는 박병환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교류상입니다. 수상자는 화빙 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자기계발서인데요. 오늘 모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투마로우 리뷰 마음의 소리 행복하셨죠? 네, 저도 너무 행복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줌 화면에 비디오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디오 화면 다 켜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화면을 보시고 활짝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표정들이 너무 행복하신 표정들인데요. 하나, 둘, 셋. 네, 찍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트 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 행복하셨던 만큼 큰 하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하트, 네, 만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투마로우 리뷰 마음의 소리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